자, 재수없는 동정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본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수는 없지만 네. 우리는 그 대선 전부터 이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었던 방송이기 때문에 발을 뗄 수가 없으니까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뉴스부터 오늘 좀 시작해 볼게요. 드디어 통화가 됐습니다. 와. 한 달 반을 매달려가지고. 세상에.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시간 17분 전화 통화를 통해 대만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서워.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네. 지금 이제 대만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으니까 대만이 놀라운 그 해결책, 아니 중국이 놀라운 해결책을 꺼내놨습니다. 네. 대만하고 대륙하고 다리로 이어버리겠다. 다리를 놓겠다는 겁니다. 오. 120km짜리 다리를. 대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만한테는 안 물어봤지. 그냥? 그냥 중국의 일방적인 발표로 나 2035년까지 앞으로 13년 안에 나 대만이랑 다리 놓을 거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으로 배 못 다니는 거예요. 교각에 낀다니까 자연스럽게 대만 해협 문제가 봉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뭐 침공이고 나발이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2035년 안에 이 문제 끝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만약 다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록을 뛰어넘는 세계 최장 대교가 되는데 워낙 중국이 또 이거 잘하잖아요. 세계 1위 이런 거. 아무리 네. 그래도 이건 너무. 약간 느낌이 그거 같다. 허경영 같다. 응? 박근혜 의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난 박근혜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근데 허경영은 그 자리에 못 올랐기 때문에 실천을 못 하잖아. 얘는 한다니까.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거기 지나댕기는 배들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어디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안배가 없으면 이제 이쪽으로 배 못 다녀. 대만 해협이라는 없는 거야. 대만은 앞으로 중국에 달려있는 육계도야 라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비님께서 태풍길이어서 절대 못 만들어요 라고 써주셨는데 거기 태풍길. 아니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중국은. 25층짜리 건물을 3일 만에 짓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종합병원도 금방 짓는 그렇지. 중국이긴 한데 수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 겸 병원을 3일 만에 지어내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이 안전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럼 이게 사람 타고 넘어 다니려고 짓는 다리가 아니잖아. 그냥 상징성에 의해서 해협 봉쇄하려고 짓는 다리잖아. 그러니까 길에 놓는 셈치고 놓는 다리라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도 있죠. 그거는 2035년 얘기고, 일단 중요한 건 2035년에 그냥 야 다리 하나 놔 그러면 한 열흘 만에 생기는 거야? 설마? 우리가 보통 그 정도 다리 생각도 안 하지만 다리 하나 하려면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사실 걸리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중국은 그냥 야 이제 2035년 됐으니까 다리 하나 놓자 이러면은 한 달 만에 뚝딱. 그렇지.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물론 더 얘기를 하자면 더 충격적인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를 보면 중국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국은 매우 수비적이구나. 그러니까 바이든은 하나의 그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서 그 문구 삭제하는 부분부터, 복원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만요. 저기 여러분, 송 작가님이 자꾸 배를 만지는 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뜨거워서 그래요. 예, 네. 지금
예, 저희가 좀 이따 광고할 제품을 몸에 바르고 랩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나듯이 뜨겁거든요. 이거거든요. 이 예. 제품. 그래서 지금 본인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 지금 자숙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해만. 오해 구체적인 안 얘기는 하시기 이따가 바랍니다. 이따가 아니 오해하실 것 같아. 자꾸 배려만 사내 방송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별걸 다 해. 네. 자, 아무튼 중국하고 지금 미국 외교를 얘기하다가 지금 왜 배를 잡고 그러세요? 본능이에요, 본능. 나도 몰랐어. 내가 더듬고 있는지.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처음으로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중미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글로벌 에너지 식량 안보 등 주요 현안에서 소통을 유지해야 된다.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죠. 네가 나한테 얘기해갖고 동의를 못 거두면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식량 하나도 너는 못 쓸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시진핑이 보여줬다는 거죠. 약점 제대로 잡힌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하고 지금 나오는 보도는 뭐 또 따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딱히 뭐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미국도 이게 확전되는 건 피차에 힘들거든. 둘 다 선거야. 둘 다 9월 중순 이후 하나는 사면이 선거고 하나는 중간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은 충돌 없이 넘기자라고 합의를 본 거야. 다만 공급망 문제나 이런 거는 네가 나한테 잘해야 터주는 거지 그냥은 못 터줘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도 너 자극받게끔 대만 문제 갖고 대만 독립이니 뭐 독립 지지니 이런 거 안 할게라고 미봉책으로 현재 덮은 겁니다. 협의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일단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안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안 나온 상황에서 중국 달래기에 들어간 건데 바이든이 처음 달래기를 할 때는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알잖아. 의회 권력하고 행정부 권력은 분리돼 있어서 내가 펠로시한테 너 가지 마라고 못해. 내 말 안 들어 라고 얘기했더니 대신 내가 비행기는 못 띄우게 할 거야. 그래 그럼 나 항공모함 타고 가지 뭐. 그랬더니 중국에서 무슨 개소리야. 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강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둘 사이에 전화 통화에서 했던 합의 다 무효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우리가 막 자존심이 있지, 낸시 펠로시 가야 된다고 이러고 초당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화당에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공화당에서. 가갖고 작살나 버리라는 거지. 관계 뽀개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야 지네가 선거에 이기니까. 근데 저희 방송에서 예측하고 전망했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안보 라인하고 경제 라인하고 따로 놀고 있어가지고 미국도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거고 펠로시가 어떻게든 대만 지원하는 쪽으로 해갖고 자본 그룹들의 어떤 그 위상 내지는 영향력을 높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블룸버그나 지금 나오고 있는 외신 소식들을 좀 들어보면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보도 한번 볼까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펠로시 의장이 대만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안 가겠다 언급하지 않고 있고 미 의회에서도 중국에 굽히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만행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이제 일본부터 시작해갖고 한국, 대만 이렇게 쭉 거쳐서 가려고 그랬는데 대만을 패싱하고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으로 건너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한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떼려고 손절을 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 나타난 게 지금 이제 그 반도체법,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사실상 대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상태로 원안대로 현재 통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버리면 대만의 사실상의 그 미국하고의 해외 거래, 그러니까 미국 안에 들어와서 만드는 게 아닌 대만에서 만드는 반도체에 대한 무역 제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신규 물량이 안 나간다는 거거든. 대만 공장으로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매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설명드린 대로 TSMC의 실질적인 주주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외국인 주주로 돼 있거든요. TSMC는. 그래서 그쪽에 경영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대만 공장만한 사이즈를 지금 애리조나 와서 지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전 작업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진짜 대만은 버려도 되는 거지만 그 중간 기간 동안을 어떻게 대만하고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 군사하는 애들은 막 림팩에서 한국 해병대 됐고 막 상륙훈련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면 안에서는 아직 대만을 손절쳐서는 안 된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기는 쪽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얘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자기들한테 이익이냐, 국익에 도움이 돼. 사실 국익도 아니지.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협잡질은 계속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 뺄 때까지는 마지막 단물까지 뽑아먹다가 손절하겠다는 의미거든. 아이고. 그러면 시진핑은 그러겠지. 야, 너 왜 저기 그 대만 우리랑 잘 해보기로 해놓고 임팩 훈련을 왜 하는데? 한미 해상 훈련을 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국방부 애들이 연례 행사로 하는 거라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무능한 척하고 슬쩍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물건 안 줘. 니네들 석유값 내리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도와줘 라는 식으로 또 목을 잴 거고, 그러다 보면 바이든은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되는데 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갖고 경쟁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미국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미국 내 경제 위기와 함께 현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또 어떻게 네. 될지. 몸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또 모릅니다.